안녕하세요, 자도르입니다. 지난주에 영상으로 5가지 맛 사블레 쿠키 레시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각 재료들을 조금씩 바꿨을 때 맛이나 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해서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았어요. 저도 여러 가지 버전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동시에 맛을 비교해 본 건 오랜만이라 맛이나 식감의 차이가 크게 느껴져서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실험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린 적 있고 제 베이킹 책에도 나와 있는 기본 바닐라 사블레 레시피를 기본으로 사용했어요. 먼저 쿠키에 들어갈 바닐라 비는 반으로 갈라서 C 부분만 긁어내서 준비해 주었어요. 버터를 포함한 모든 재료는 실온 상태로 준비했고요. 가루 재료는 함께 섞은 후에 미리 채를 쳐 두었습니다. 기본 쿠키 레시피에는 설탕과 계란 노른자, 박력분과 강력분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 쿠키를 지금부터 편의상 쿠키 1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쿠키 2번은 다른 재료는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되 설탕 대신 슈가 파우더를 넣어서 만들었고요. 쿠키 3번은 계란 노른자 대신 전란을, 쿠키 4번은 계란 노른자 대신 흰자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쿠키 5번은 다른 재료는 모두 동일하지만 들어가는 가루 재료를 100% 박력분으로만 사용해 주었어요. 쿠키 6번은 100% 강력분을 사용해 만들어 봤습니다. 쿠키 7번은 모든 재료는 쿠키 1과 완전히 동일하지만 만드는 방법을 바꿔보았어요.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차가운 버터와 설탕, 밀가루를 섞어준 다음 버터 입자가 완전히 작아졌을 때 노른자를 넣고 섞어줍니다. 반죽이 덩어리로 뭉쳐지기 시작하면 작업대 위로 옮긴 다음 모든 재료들이 골고루 잘 섞일 수 있게 손바닥으로 뭉개듯이 섞어주는 프레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반죽을 휴지하고 원통 모양으로 성형해서 썬 다음 오븐에 굽는 공정은 모든 쿠키를 동일하게 진행했어요. 자, 이제 7가지 쿠키의 맛과 식감을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설탕을 넣은 쿠키 1과 슈가 파우더를 넣은 쿠키 2를 비교해 볼게요. 겉모양을 보면 설탕을 넣은 쿠키보다 슈가 파우더를 넣은 쿠키가 오븐에서 구웠을 때 모양 변형이 덜하기 때문에 더 단정한 모양새입니다. 설탕은 슈가 파우더보다 입자가 커서 오븐에서 녹으면서 쿠키의 모양을 약간 변하게 만들기 때문에 크랙 없이 반듯한 쿠키를 만들고 싶다면 설탕보다는 슈가 파우더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맛을 볼게요. 설탕으로 만든 쿠키와 슈가 파우더로 만든 쿠키의 식감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재미있었어요. 설탕을 넣은 쿠키는 입안에서 가볍고 경쾌하게 부서지는데 슈가 파우더를 넣은 쿠키는 훨씬 입자감이 곱기 때문에 입안에서 고운 모래를 씹는 듯한 뻑뻑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식감은 설탕 쪽이라 처음 이 사블레 레시피를 만들 때 제가 왜 슈가 파우더 대신 설탕을 사용했는지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계란 노른자를 넣은 쿠키 1, 전란을 넣은 쿠키 3, 그리고 흰자를 넣은 쿠키 4를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굽기 전 반죽 색상이 흰자를 넣은 쿠키가 살짝 더 하얗고 노른자를 넣은 쿠키가 살짝 더 노란빛을 띄었지만 굽고 나서 외관상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먹었을 때 식감에는 꽤나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먼저 노른자로만 만든 쿠키 1은 보스스 부서지는 식감이었어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씹지 않고 혀로 눌러도 잘 으깨질 것처럼 부드러운 식감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바삭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바삭한데 조직감이 단단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흰자로만 만든 쿠키 4는 아주 단단하고 바삭한 식감이라 부드럽게 잘 부서지는 쿠키 1과 상당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전란으로 만든 쿠키 3은 그 2가지 쿠키의 중간적인 식감이었습니다. 저는 노른자의 가볍게 부서지는 식감이 개인적으로 버터 풍미가 살아야 하는 이 과자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 레시피에는 노른자를 사용했지만
이건 세 가지 다 다른 느낌으로 맛있기 때문에 충분히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박력분만을 넣어서 만든 쿠키 5와 강력분만을 넣어서 만든 쿠키 6을 비교해 볼 텐데요. 강력분이 박력분보다 수분을 훨씬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반죽을 만질 때 박력분은 질척한 느낌이, 그리고 강력분은 뻣뻣하고 건조한 느낌이 들었지만 굽고 나서 과자의 외관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박력분으로 만든 쿠키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입안에서 잘 부스러지는 식감이었어요. 버터의 향도 잘 느껴지면서 경쾌한 식감이지만 잘 부스러지는 특성을 가진 노른자와 역시 가볍게 잘 부서지는 특성을 가진 박력분을 함께 조합해서 만든 쿠키는 너무 잘 부스러져서 식감이 자칫 너무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력분으로 만든 쿠키는 무겁고 단단한 식감인데 사블레의 버터 풍미보다는 상대적으로 밀가루 특유의 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왜 쿠키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강력분만은 잘 사용하지 않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력분에 강력분을 약간 섞어서 만든 기본 레시피는 기본적으로 박력분으로 만든 쿠키와 더 비슷하지만 너무 약하게 부서지는 게 아니라 약간 더 씹는 질감이 있어서 적당한 균형감이 좋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같은 재료를 사용했지만 만드는 방법을 다르게 한 쿠키 1과 쿠키 7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버터를 크림화하는 방법으로 만든 쿠키 1과 차가운 버터를 가루 재료와 잘게 섞는 방법으로 만든 쿠키 7은 겉모양에서부터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쿠키 1과 비교했을 때 쿠키 7의 모양 변형이 굽고 났을 때 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랙이 조금 더 많이 생기고 밑면도 약간 더 퍼진 모습인데요. 이는 쿠키 1에는 버터와 설탕을 먼저 휘저어 섞고 그 이후에 수분 재료인 계란 노른자를 넣어서 섞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설탕이 다른 재료들과 섞이는 과정에서 녹을 시간이 충분히 있는 반면에 쿠키 7은 처음부터 버터와 모든 가루 재료들을 잘게 섞은 다음 계란 노른자를 넣고 뭉칠 때까지만 섞어서 빠르게 마무리하기 때문에 설탕이 반죽 안에서 충분히 녹지 않아 오븐 안에서 녹으면서 과자의 모양 변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식감 또한 두 가지 과자를 번갈아 먹었을 때 미세하게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완전히 같은 재료를 사용했지만 사블라주법으로 만든 쿠키 7의 식감이 더 가볍게 잘 부스러졌습니다. 밀가루와 수분이 만나면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형성되는데 그물 형태의 단백질로 빵에서는 쫄깃한 식감을, 그리고 과자나 케이크에서는 단단한 식감을 줍니다. 버터에는 밀가루의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쿠키 7을 만들 때처럼 버터를 밀가루와 먼저 잘게 섞은 다음 그 후에 수분 재료인 계란을 넣으면 밀가루 입자 하나하나를 버터가 얇게 감싸면서 수분과 밀가루가 만났을 때 생기는 글루텐의 형성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자 반죽이나 타르트 반죽을 가볍게 잘 부스러지는 식감으로 만들고 싶다면 같은 레시피라도 크림법보다는 사블라주법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사블레 쿠키의 재료나 만드는 방법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베이킹할 때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